1980년 5.18이 시작된 곳이 전남대학교 정문입니다. 그로부터 3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지금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5.1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사토론 허심탄회에선 그 5.18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는 광희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윤동현입니다. 예. 네, 저는 광희의 리포터 이수민입니다. 예. 네, 저는 광희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김소영입니다. 네. 우리는 그 5.18 관련해가지고 한 20년 넘게 이제 그 관련 취재를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법정도 취재하고 그랬는데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 등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5.18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39년 전에 TV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가지고 5.18 사태라고 생각했던 다른 지역의 기성세대들은 지금도 사태라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네.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라든지 논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되게 경우가 많은데 우선 군대에서 만났던 경상도 사람들, 예, 대구, 예. 부산 쪽 사람들이랑 예. 많이 만나서 이야기해본 적도 있고 또 대외 활동이나 지금 현재 문화기획 분야로 활동하면서 다른 지역 그 사람들하고 네,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확실한 건 저희가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처럼 직접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말하는 사람은 많이 없었어요. 분명히 그 민주화운동의 한 지점에 중요한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고 그건 중요성이라든지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잘 알고 있었던 게 제가 봤던 사실입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서울 출신의 학생이기 때문에 네. 광주에 오기 전까지는 그냥 무관심했던 게 맞는 것 당연한 거죠. 같고 네. 또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만약에 광주로 안 오고 부산이나 뭐 대구로 갔으면 또 다른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난주에 광희 촬영을 도와주려고 네. 경남 김해에서 제 친구가 왔었어요. 물어봤어요, 살짝. 어떻게 생각하냐고 5.18에 대해서. 이제 그 친구는 뭐 민주화운동이다. 북한의 개입이 없었던 것도 확실히 안다. 잔혹하게 진압을 했고 또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까지는 우리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 예. 또 한편으로는 5.18이 근데 현재는 너무 정치적인 색이 강한 거 아니냐 라면서 오히려 이제 5.18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생각하는 정치적인 색이 강하다는 걸 좀 구체적으로 풀어준다면 어떤 그 친구가 지지하는 그 당이 자유한국당이라서 아니 자유한국당이라도 그거는 이제 당에 상관없이 아니 자유한국당이라서 이게 약간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러 자유한국당을 약간 폐마하려고 계속 말 꺼낸다라는 식으로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부 의원들이 5.18 망언을 했다 치자. 네. 근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네. 과도하게 자유한국당을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 네, 그게 결국 하나의 정치화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광주 사람들은 다 더불어민주당만 민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을 만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다 반박을 잘했어야 되는데 반박을 잘하지 못했어요. 5.18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해석 그다음에 망언들 이것은 그 자체로서 끝나야지 이걸 정치 쟁점화 시켜서 특정 당의 이속을 챙기는 쪽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만요. 네. 근데 충분하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렇죠. 저는 일단 강주에서 자라고 이제 강주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타 지역과 이제 많이 이야기 기회도 없었고 또 이제 제가 다니는 전남대교는 그 타 지역 사람들 일단 기본적으로 전라도에 잘 알고 오더라고요.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경상북도 특히 대구에서 온 친구에게 들어봤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너네는 5.18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고등학교에서 자기 반 30명, 35명 중에서 한 3명 빼고는 전부 다 폭동이나 빨갱이다 이런 말을 했었고 그러면 그 저희 전남대학교 왔던 그 친구에게는 이건 민주화 운동이다 하면 오히려 걔를 이제 빨갱이로 몰고 가려 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일화가 있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외부적에는 이렇게 저희랑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이 광주2를 벗어나면 분명히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광주는 의로운 일을 했다고 막 주장을 하지만 틀을 벗어나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강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아직까지 엄연한 현실이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광주의 틀을 벗어나서 서로 많은 사람들이 교류를 해서 5.18 정신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우리 주제가 허심탄회하지만 허심탄회하게 서로 교류하고 공감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대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일간 베스트 1배 여기에서 너무 좀 집요하게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5.18 관련해 가지고 이런 그 행위들을 많이 하고 글들을 많이 했어요. 이런 걸 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까요? 저는 5.18을 직접 겪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광주 사람이라고 해서 5.18 프레임을 저에게 씌우는 게 조금 5.18 프레임을 어떤 프레임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 그쪽 분자라거나 이렇게 항상 마음이 불타 있는 친구.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억압이나 강제가 들어왔을 때 항상 반대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친구, 무서워하는 친구처럼 보이는 거겠죠.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좀 불편한 게 많았어요. 저는 앞서 얘기했듯이 그런 대외 활동을 할 때도 전국적인 대외 활동을 할 때 타 지역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고 특히 군대에서 이런 말이 좀 심했는데 광주 하니까 또 5.18 그렇게 연관시켜서 뭐 그 물고기 있잖아요. 빨간 물고기까지 하면서 이제 저를 놀려대는 말. 네. 홍어라고 얘기합니다. 네. 뭔가 빨간 물고기. 네. 저를 홍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에 대해서 조금 군대에서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많죠. 되게 많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어쨌든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하나의 역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의 또 인내하고 감내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처럼 땅덩어리가 큰 나라도 아니고 이 조그만 나라 안에서 조그만 나라죠. KTX 타고 가면 1시간에서 2시간이면 다 갈 수 있는 거야. 네. 지역적인 이런 색깔과 이걸 뭐 지역끼리 이렇게 감정을 갖고 싸우고 하는 게 너무 웃기거든요. 이제 지역 간의 갈등이 있는 댓글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전라도 놈들은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 아니 이 좁은 국가 안에서 그럼 지들도 못 믿을 놈들이지 뭐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 것도 너무 우스운 것 같고요. 앞선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롯하고 또 그 일간 베스트 회원들도 그렇고 정치적인 성향을 그런 역사적 사건에 덧붙이는 건 시간이 지나서 현재의 시각에서 그때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생 그 역사, 그 시점에 머물러서 역사를 보는 도태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5.18이 대한민국의 역사지 광주만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야죠. 네, 그러니까는 그들은 아직도 그날 그 시에 머물러 있는 광주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무식한 놈들이라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서로 교류를 하면서 그걸 우리가 좀 많이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일간 베스트 그들은 아니 일간 베스트라는 게 일간도 아니라 생각했어요. 일간 베스트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경남 김해에 살고 있는 그 역시 친구들하고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그쵸. 교환하고 교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현 씨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역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이게 수많은 피해자가 살아있는 이 사건이 이용한 것 자체가 일단 2차 피해이기도 하고 그 시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건 좀 과하게 받아들인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을 들은 적 있어요. 공감은 지능이다. 이제 배우면서 어떠한 것을 배우면서 배려를 하고 이 배려가 공감을 통해서 당사자를 이해한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구 단체에 나오는 뭐 일간 베스트라든지 이런 데는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5.18 부분을 좀 젊은 시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해석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가짜 뉴스를 만들면 안 되겠지만 젊은 시각으로 해석을 해서 좀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타 지역하고 서로 교류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동현 씨부터 한번. 제가 생각했을 땐 5.18을 어쨌든 우리 젊은층이 무료로 소비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어떤 깊은 고민 그런 거 없이 그냥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야말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이 콘텐츠 부분에서도 뭐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가 있는데
이게 좀 진중하고 굉장히 슬픈 노래라면 또 슬픈 노래잖아요. 저희는 이거를 좀 이제 재밌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혹시 임을 위한 행진곡 락 버전 노래 들어보셨어요? 유튜브에 락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노래가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원래 항상 그 듣던 진중한 노래보다 약간 락 버전은 좀 신선한 것도 있었고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우리 팀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아카펠라로 만들어보자. 랩으로도 만들어보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카펠라 뭐 이런 거 어렵지 않고 누구 한 명이 이제 멜로디를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으면 한 친구는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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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 친구가 넣어서 따따따따따따 이게 약간 좀 박자 빠르게 해서 재밌게 만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어차피 그 진도의 식김국 같은 경우는 지금 축제화돼 있으니까 이를테면 5.18을 젊은 걸로 하는 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5.18 그 유가족 분들한테 이게 폐가 되지 않는지 폐는 안 될 거야. 폐는 안 될 거야. 아, 난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 뚱글뚱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제 저도 사실 그게 제일 불안해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묻고 괜찮으시다고 하면 뭐 컨텐츠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5.18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광주 지역 학생들 우리만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뭐 다른 지역의 친구들도 보고 있다면 응답해서 이렇게 그들만의 시선으로 사건을 보고 얘기하는 걸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토론 대회 같은 걸 열면 또 어떨까 싶어요. 네. 괜찮겠네. 광주에서 이걸 연다면 뭐 다른 지역 친구들도 하고 싶은 말 많은 사람들 와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광희가 한번 그 시도 한번 해보세요. 네, 내년에 졸업해서 안 되겠구나. 그러면 소연 씨가 해야 되겠네. 소연 씨 마지막으로. 단지 5.18에만 국한되지 말고 이게 비판적으로 시각을 바라보고 이게 가짜 뉴스다라고 이제 알게 되면은 더 이상 소비하지 않게 되면 이런 가짜 뉴스도 더 이상 안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얻으면서 이게 대학생들이 제일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준비해오긴 했어요. 그 좋은데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5.18 가짜 뉴스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역사적인 사실 아니면 현재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떤 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그걸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노력을 해야지 5.18 가짜 뉴스에 대한 것도 궁극적으로 젊은이들로부터 차단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정리 잘했지. 네 완전. 하나도 아이디어 내보고 싶은데 네. 아이디어를 내다기보다는 있는 거 그냥 말씀드리는 그 5.18 보통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좀 큰 축제 영향력 있는 축제 하면 5.18 전야제예요. 전야제만큼 큰 축제가 없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즐기는 주체와 대상들이 조금 연령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주체와 대상이 좀 더 이제 낮아질 수 있는 그 말은 전야제를 주체해왔던 사람들이 젊은 세대와 단절됐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5.18 레드 페스타라고 해서 무슨 페스트? 레드 페스타. 레드 페스타. 네, 나중에 5.18 레드 페스타라고 다음 주 5월 25일에 저희가 열려요. 근데 거기가 이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을 해가지고 하는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전야제처럼 막 어른들만 있는 축제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축제처럼 진짜 말 그대로 즐기는 주체와 대상이 좀 더 젊고 또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콘텐츠 자체도 되게 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전야제 보면 막 이렇게 그거 제한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5.18 기념재단 위주로 하는 5.18 전야제는 5.18 당사자들이라든지 5.18 기념재단의 관계자들을 주축으로 끌고 나가는 전야제인데 관주도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단절돼 있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젊은 세대들이 더 5.18하고 유리돼서 생각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네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 5.18 레드 페스타? 우리 광주에 청년 문화 기획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서 꼭 깨어있는 친구 아니어도 되고 어떻게든 5.18이 좀 더 영향력 있고 재밌게 즐길 수 있게 그런 소비할 수 있는 형태를 좀 더 고민해보고 원래 즐겼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좀 모르던 사람들이나 이거 너무 진부하고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또 재밌는 형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축제가. 자, 이상 전남대생들과 함께한 그 5.18 39주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허심탄회해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이 시간은 더 재밌는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